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견고했던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충격적인 내용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 큰 혼돈의 중심에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주한미군이 트럼프의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며 강하게 소리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군들이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한미동맹을 발칵 뒤집은 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본토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브라운 중이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죠. 커피가 쓴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이 끓었죠. 리모컨을 던지며 일어섰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정책 절대 시행 안 될 거야.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아내 소피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가 손해를 볼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근무지 이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만난 마이클 톰슨 중위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곧 한국으로 발령받은 젊은 장교였죠. 한국이요?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톰슨의 표정에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엔 같은 생각이었죠.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은 내 상상과 전혀 달라. 톰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떻게 다른데요? 그 질문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국 발령에 당황했었죠. 위험한 분단 국가라는 편견을 가졌고 북한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처음엔 충격받았어. 왜 하필 한국인가라고 생각했지. 그날 밤 소피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현대적 건물들, 첨단 기술. 우리가 알던 이미지와 달랐어요. 알면 알수록 놀랬어. 검색한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던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거든. 톰슨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정말요?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저는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선배들 얘기를 해줬어요. 모두 한국 근무가 행운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한 선배는 미군이 가장 원하는 파견지가 한국이라고 말했죠. 톰슨의 아버지 댁에 인사차 들렀어요. 톰슨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셨어요. 한국 파견 소식에 오히려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과거와 다를 거다. 열린 마음으로 가라. 톰슨의 아버지는 1980년대 평택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허름한 건물들과 비포장 도로가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톰슨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는구나.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거야. 저와 톰슨 중위는 미국에서의 대화 이후 몇 달이 지나 한국에서 재회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저는 격리하는 톰슨의 표정에서 여전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표정은 공항 터미널을 보자마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맞아요? 이 공항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 톰슨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평택과 서울을 지나며 마주한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에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데요.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대국이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지. 첫날 밤, 저는 톰슨을 부대 근처 시내로 안내했어요. 그는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거리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보고 의아해했죠. 여기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안전한가요? 저는 장교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 다음 날 우리 부대 한국인 직원 재현 김을 소개했을 때도 톰슨은 감탄했어요. 재현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었죠. 재현 씨는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요? 미국에 오래 살았나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 학교에서 배웠고 군대에서 미군과 일하며 더 익혔어요. 톰슨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죠.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이 하나씩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톰슨을 평택 시내 유명한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이 놓이고 숯불이 피워지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게 진짜 한국 바비큐인가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저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양념갈비를 먹어봐. 내가 먹어본 어떤 바비큐보다 맛있을 거야. 톰슨이 첫 입을 베어 물자 표정이 환해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미국 바비큐와는 완전히 달라요. 주변에서는 한국인들이 시끌벅적하게 회식하고 있었죠.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톰슨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네요. 미국엔 이런 편안한 회식 문화가 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특별해.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지. 이것도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야. 톰슨의 한국 첫인상은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위험한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경험할 한국의 매력은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었으니까요. 톰슨 중위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노트북 앞에서 뭔가에 놀라있는 톰슨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브라운 중위, 이것 좀 봐요. 이게 진짜 일반 가정용 인터넷 속도 맞아요? 톰슨의 노트북 화면에는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가 뜨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미국보다 훨씬 빠르지.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속도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미국보다 10배는 빠른데. 여기서는 영화 한 편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겠네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야.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저는 톰슨과 함께 행정 처리를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은행에서 겨우 10분 만에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어요. 톰슨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은행 업무가 이렇게 빠르다고요? 미국에서는 며칠이 걸리는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처리돼. 주민센터에서 서류 한 장 떼는데도 30분이면 끝나니까. 톰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주말에는 서울 나들이를 계획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자 톰슨이 물었습니다. 차를 안 가져가요? 저는 웃으며 교통카드를 건넸어요. 한국에서는 차 없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 지하철에 탑승하자 톰슨은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시운행을 한다고요? 와,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네요. 서울 구경을 마치고 늦은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톰슨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여기선 뭐든 배달 가능해. 톰슨은 시계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지금이 새벽 3시인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한국은 24시간 배달 천국이야. 양념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30분 후 우리 앞에는 따끈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톰슨은 첫 입을 베어물고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와, 이 양념치킨은 뭐죠? 미국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저는 웃으며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이 유명한 거야. 너무 맛있고 여긴 배달 천국이지. 톰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함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치킨을 먹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죠. 전 이렇게 편리한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거야.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톰슨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3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처음에는 내처럼 모든 것에 놀랐어. 이제 알겠지? 왜 미군들이 한국 파견을 선호하는지. 톰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념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한국 생활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도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톰슨 중위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이었죠. 저는 톰슨이 훈련 일정표를 받아들고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브라운 중위, 이번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팀을 이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이야. 내 파트너는 준호 이대위라고 하던데.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보였죠. 아마도 한국군이 미군보다 당연히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훈련 첫날, 저는 톰슨과 준호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톰슨 중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톰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당당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고 첫 번째 과제는 15km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난이도 높은 코스였죠.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출발 2시간 후 톰슨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준호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톰슨 중위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톰슨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준호의 체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죠. 행군이 끝난 후 톰슨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모두 저렇게 강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그래. 한국은 의무 군복무 국가잖아. 모든 남자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지. 그날 밤 수경지에서 저는 톰슨과 준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풀어지고 있었어요. 톰슨이 준호에게 한국군 훈련에 대해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미군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체력 단련과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두죠. 우리는 항상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니까요. 톰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군을 얕보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전술 훈련에서 준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지형에서의 위치 파악, 신속한 의사결정, 팀워크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죠. 톰슨도 점점 그의 리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밤샘 훈련이 있던 날, 준호는 36시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지친 톰슨을 격려하고 때로는 그의 장비까지 대신 들어주며 팀워크를 보여줬죠.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는 이보다 더 힘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두 팀의 경쟁 훈련이 있었습니다. 톰슨과 준호의 팀은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며 1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톰슨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호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미군과는 확연히 다른 훈련 방식이었지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톰슨이 제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미군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래. 특히 체력과 정신력은 한국군이 뛰어나.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거든. 톰슨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한국군을 얕봤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야.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그날 저녁 톰슨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두 사람은 훈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지만 이제는 깊은 동료애로 연결된 모습이었죠. 톰슨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라운 중위,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이었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우리 부대에 미국에서 온 뉴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미 의회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CNN 방송을 보고 있던 저와 톰슨 중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화면 속 정치인들은 한국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톰슨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아는 한국은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의 이미지일 뿐이지. 우리 주변으로 다른 미군들이 모여들었어요. 미 본토에서 막 부임한 병사들은 철수론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우린 왜 여기 있는 거죠? 한국은 자기네 나라는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톰슨이 놀랍게도 먼저 반박했습니다. 일주일만 여기 있어봐.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상호 이익 때문이죠.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거점을 잃게 되고요. 톰슨이 거들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경험해보니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북한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더 큰 그림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북한 대응 기지가 아니에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죠. 그날 저녁 톰슨과 저는 부대 근처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게 아닐까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정확해.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무너져. 톰슨은 물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군사 전략가들은 알고 있어.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톰슨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 장성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견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브리핑 후 톰슨은 말했어요. 이제 큰 그림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부대 시설과 훈련장 제공까지. 톰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왜 많은 미군들이 여기서의 복무를 선호하는지 이해됩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평택 시내 카페에서 톰슨 중위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어로 주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해 있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톰슨이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었네. 톰슨은 미소 지었어요. 네, 2달 전부터요. 한국에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서. 더 오래라니. 발령이 연장됐어. 톰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녁 후에도 한국에 남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죠. 6개월 전 한국을 두려워하던 장교가 맞나 싶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이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엔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을 만큼 애착이 생겼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3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군. 톰슨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영어 강사로 일하거나 국제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많은 전역 미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영어 교사, 기업 직원, 심지어 창업까지. 톰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너는 경영학 전공자잖아. 한국 기업들이 영어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를 찾고 있어.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만난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어요.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너도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거야?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톰슨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 후 톰슨은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을 탐험하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죠. 한 달 후 그는 결심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브라운 중위 결정했어요. 복무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좋은 결정이야.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만 기대가 더 커요. 미국에선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기회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의 계획을 물었어요. 국제기업 취업을 목표로 해요. 미군 경험이 있는 미국인을 원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해질녘 우리는 언덕에 올라 평택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톰슨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오래 바라봤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환영해, 새로운 한국인. 그날 밤 우리는 막걸리 집에서 그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톰슨의 변화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미군으로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라가 아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자주 떠올렸어요. 톰슨 중위와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한국 생활 소식을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티븐 로저스 상사 알지? 그 친구 전역하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취직했대. 저는 김치찌개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저스가? 그 까칠한 성격의 로저스가 정말. 맞아, 놀랍지? 지금은 서울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대. 월급도 괜찮고 주거 환경도 좋다더라. 다른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캠프 험프리스에서 통신 담당이었던 폴 해리슨도 한국 IT 기업에 취직했어.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전역 후 정착한 미군들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영어 강사뿐만 아니라 국제기업 취업, 심지어 창업까지 다양한 길을 걷고 있었죠. 이제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었죠. 한국에서의 삶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게 낯설고 위험하기만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스티븐과 폴,
그리고 많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저희 같은 미군들이 귀화를 희망할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리안 드림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에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룩한 기적 같은 발전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저 같은 외국인들까지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